안녕하세요. 나무시장연구소의 양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도를 해볼 겁니다. 양태쌤이라는 시리즈인데요. 이번 컨텐츠는 조금 특별하게 오늘 또 제 촬영을 도와주러 제 와이프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와이프는. 저희 와이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설명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면 조금 더 재밌고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은 저희 와이프랑 좀 대화하듯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해송과 육송 중에 왜 육송이 더 비싸나요?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처럼 이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런 것 같다 라고 이제 유추하는 정도일 텐데, 이 질문을 적어주신 구독자님조차 나는 육송보다 해송이 더 멋있는데 왜 육송이 더 지금 시장에서 비싸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답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뇌피셜, 그냥 제 생각이지만 나름 일리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전달을 드릴게요. 여보, 해송과 육송 중에 왜 육송이 더 비싼지 유추가 돼?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경 유튜버의 아내인데 이유를 아시나요? 육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가 아닐까요? 그럼 육송을 왜 더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바닷가보단 육지 면적이 넓어요. 오,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바다 면적이 많은데 바닷가에 소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과 육지에서 소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싸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송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해송과 육송의 차이를, 해송은 바닷가에 사는 바다 해자를 쓰죠. 바닷가에 사는 소나무고 육송은 내륙할 때 그 육자를 씁니다. 육송은 그냥 육지에서 사는 소나무예요. 표면적으로는 조금 더 뭐가 다르냐면 이 해송은 수피가 달라요. 수피가. 소나무는 수피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수피가 달라서 가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해송은 수피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해송을 곰솔이라고도 부르는데, 곰솔, 사실은 이 곰솔이라는 어원은 검은 소나무라는 검솔에서 왔어요. 검솔. 육송은 무슨 색이야? 수피가 빨간색. 그치, 갈색이면서도 이름은 적송. 수피가 검은색과 빨간색인 소나무. 그러면 빨간색 수피가 더 예뻐서 사람들이 선호한다? 자,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 나무의 특징으로만 봤을 때는 육송이 더 훨씬 비싼 게 설명이 안 돼. 저는 문화에 있다 생각해요. 전통성, 그쵸? 유행도. 나무에도 저는 어떠한 근본, 어떠한 역사성, 그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송과 육송 두 개 다 전통적인 소나무인데 왜 그거 중에서 육송이 더 그럼 전통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비싸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더 찾으니까 비싼 거잖아요. 수요가 높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등장하고,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43%가 소나무가 제일 좋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영상도 소나무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소나무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왜 오늘날 소나무가 인기가 많을까? 왜 오늘날까지 애국가에까지 우리 소나무가 등장을 할까? 소나무는 우리나라 광복 이전, 그냥 진짜 막 15세기, 16세기 조선시대로 넘어가도 이 소나무라는 존재는 영적으로도 진짜 그들의 정신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는데, 얘네가, 이 소나무가 십장생, 세한사무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동양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접해봤던 단어일 텐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자연물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특히 소나무라는 이 자연물에 굉장히 집착이라 할 만큼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 근데 왜 의미를 많이 부여했냐? 이 세한사무라는 뜻 자체가 추운 겨울날 세 명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송, 죽, 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 맞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세 개가 뭐냐면 기계.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좀 막 외세의 침략도 많고, 특히 이제 선비들이 뭔가 이 정신적인 이 이제 굴하지 않는 이 기계, 지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소나무라는 게 특히 겨울철에 너무 멋있어. 엄동설한, 진짜 그 추운 날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눈을 뒤집어 쓰고도 그 길을 버티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비들한테 엄청난 영감을 준 거지. 그래서 막 그런 설화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는 길에 소나무가 우두커니 버티고 서 있는데 그 버티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아서 그 나무에 벼슬을 내리고, 막 이런 썰들도, 이런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들도 내려지는 걸 보면 소나무라는 거는 정신적 지주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저는 왜 육송이 더 비싼지에 대해서 이 세한사무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왜냐? 자, 아까 말했죠? 세한사무의 뜻이 어떤 거라고요? 겨울철이죠. 겨울 소나무
더 비싼 거 무슨 상관이냐? 해송도 소나무고 육송도 소나무라는 거야. 그럼 왜 이 둘 중에 육송을 더 좋아하냐는 거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한중일 동양권 모두 소나무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어. 이어령 선생님의 소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료 내용이랑 이 자료 방대한 내용을 소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말하는 소나무에 대해서. 그만큼 동양 사상에서 특히 과거 고대에서 한중일 우리의 선조들이 소나무를 얼마나 극진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 소나무들의 수형을 보면 신기한 게 이렇게 축축 쳐져 있단 말이야. 소나무가. 선조들의 그림을 보면 소나무들이 이렇게 빳빳하게 안 서 있어요. 빳빳하게 안 서 있고 이게 축축 쳐져 있어. 왜? 겨울. 눈이 내리는. 눈이 내려서 가지들을 누르는 거야. 가지들을 누르니까 얘네가 원래는 나무들은 보통 그냥 T자야 T자. 그 고대 그림에 나오는 모양들은 이렇게 축축 쳐져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만 떠들면 안 되겠죠. 대표적인 그림이 뭐 송화 한담도, 십장생도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지만 저는 가장 이 소나무의 이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조선시대 중기 화가인 정선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1676년생 화가니까 거의 뭐 400년 전 이 사람이 그린 소나무 그림을 보면 다 축축 쳐져 있어요. 다 축축 쳐져 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렇게 서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요. 다들 이렇게 축축 쳐져 있는데 이 축축 쳐져 있는 모습이 뭐에 더 가깝냐? 육송이랑 더 가깝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해송도 이 모양 안 나오나요? 해송도 나와. 해송도 당연히 나오죠. 해송도 당연히 나오는데 왜 육송이 이거랑 더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무의 특성이 하나 더 나오는데 해송과 육송 중에 이 순이잖아. 순이 뭐가 더 뻣뻣할까요? 해송? 그쵸. 해송이 더 뻣뻣해요. 얘가 더 크고 굵고 뻣뻣해. 근데 육송은 얘가 좀 부드럽단 말이에요. 해송이 생각보다 뻣뻣해요. 그리고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기가 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잘 수그러들지가 않아. 풀이 안 죽어. 그래서 사실은 눈이 똑같은 상태에서 왔다고 또 몇십 년? 몇백 년? 이런 소나무들은 몇백 년짜리 수령이니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축축 처지는 수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육송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예를 들어서 넓은 땅을 사서 집을 하나 짓고 앞에 나무를 꾸민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딱 한 그루의 소나무만 살 수 있다면 어떤 소나무를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쭈뼛쭈뼛 선 나무보단 이렇게 축축 처진 노송을 고를 것 같아요. 훨씬 멋있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죠. 문화.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화들,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더 전통성이 있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고 나무를 사고 싶은데 이런 나무들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축축 처진 수형이 육송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뭐 자연 발생으로 해송도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부드러운 육송이 나무에 눌리고 자연스럽게 처지는 수형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 이런 문화적인 코드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그림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형태를 모방하고 싶고 답습하고 싶고 나도 뭔가 이런 나무 하나 갖고 싶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수형 잘 나오는 거 육송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육송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나. 제가 봐도 해송 진짜 섹시하게 생긴 나무들 많거든요. 가면 진짜 그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적송을 많이 보고 자라가지고 바닷가 쪽 그 태안에 있는 컨설팅을 갔는데 쩐수가 이만한 거야 진짜로 80점 90점 이러는데 시꺼매 나무가. 근데 걔밖에 안 보여. 난 내 눈에 걔밖에 안 보여. 너무 그러니까 좀 장엄하다고 해야 되나? 왜 근데 전 진짜 그 나무 갖고 싶더라고 내가. 근데 이런 해송의 섹시함이 있는데도 왜 육송이 더 비싸냐? 제가 봤을 땐 이런 수용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나눠드려야겠다. 그리고 구독자님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다. 저보다 더 빠삭한 그런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송과 육송 중에 왜 육송이 더 비쌀지 또 막 개인적인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생산적인 어떤 채널이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저희 구독자님들도 이 아이디어 위에 근거를 덧붙여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가요? 오늘 주제 흥미롭고 재밌으셨나요? 뭐 이런 주제들, 앞으로 소나무에 대한 주제들 많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나무시장연구소의 양태와 저희 와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